차량 여기 현장. 예, 여기 차량. 그 능선에 지금 저희 바위에서 지금 현장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 예, 알겠습니다. 보건팀은 신호음을 따라 반달 가슴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수신되는 신호음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직선상에 아마 정면 부분은 지금 그대로 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자체가 저희한테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하여튼 최대한 조용히 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무전기랑 조용히 소리 좀 줄이고. 18번 개체는 올해 태어난 2마리의 새끼를 보살피고 있다. 어린 새끼를 돌보는 어미가 사람에게 예민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저 맞은편 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은 어미하고 새끼하고 동맹물 앞에서 나와가지고 조금은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지금 벌써 저희가 온 것을 인지를 했거든요. 인지를 하면 새끼를 보호하려고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를 데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18번 개체와 새끼 곰들을 볼 수 있을까? 드디어 18번 개체가 몸을 숨기고 있는 동굴 앞에 도착했다. 저곳에 어미와 새끼 곰이 있다. 보건팀이 18번 개체의 출산을 감지한 것은 지난 2월. 반달 가슴곰은 동면 기간 중에 새끼를 낳는다. 어미곰이 동면에 들어간 것이 작년 12월, 새끼를 낳은 것은 2월 초로 추정된다. 보건팀은 동굴 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어미곰이 출타 중인 것을 확인한 뒤 새끼곰의 성별과 건강 상태를 검사했다.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였다. 먹이 활동을 한 뒤 새끼들이 있는 동면굴로 돌아오는 어미곰. (18번) 개체는 지난 2005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됐던 6마리 중 한 마리다. 작년 여름에 같이 도입되었던 19번 개체하고 교미 기간에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그 기간, 교미 기간에 상당 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같은 경우에 동면 중에 새끼를 낳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 출산이 더욱 값지게 생각되는 이유는 18번 개체가 죽을 고비를 넘겨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2년) 전 18번 개체는 주변 농가에서 설치한 올무에 걸려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목이나 배, 다리에 올무를 걸린 개체들을 많이 구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람이 있었던 것은 그러한 개체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대부분 출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체들이 새끼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2년 전, 1년 전에 구출을 못 했다면은 이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을 건데. 굴 앞에서 대기한 지 30여 분이 지났다. 아직 18번 개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밖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지금 개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체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현장에 들어가면 18번 개체도 그렇고 새끼한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위험이 올 수가 있어서 접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언제쯤 한번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매일같이 위치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위치 추적을 하면 개체 이동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이동 변화가 나타났을 때 현장에 들어와 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보건팀은 일단 철수했다. 어미곰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한 마리의 새끼곰은 반달가슴곰 보건센터 내의 생태학습장에서 태어났다. 새끼곰의 고향은 바로 이곳 사육동. 일명 칠선이라고 불리는 4번 개체와 올해 태어난 새끼곰은 아직 사육동에서 보호받고 있다. 새끼를 기르는 어미곰은 작은 소리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하는 일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 때문에 보건팀은 아직 새끼곰의 성별도 확인을 하지 못했다. 지금 태어난 지 지금 2달 정도 되는데요. 어미가 굉장히 지금 그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건강 상태는 지금 정밀하게 이제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고요. 육안적으로 이제 매일 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곰의 탄생을 확인한 것도 사육동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였다. 갓 태어난 새끼는 눈도 못 뜨고 털도 없는 핏덩이로 몸무게는 300g 정도에 불과하다. 어미곰이 새끼의 체온을 지켜주기 위해 지푸라기를 덮어준다. 어미는 자주 새끼의 몸을 핥아주고 젖을 먹이는 동안 주변을 청결히 하기 위해 새끼의 배설물을 먹어치우기도 한다. 어미곰의 이 극진한 보살핌은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나 독립할 때까지 계속된다.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에는 새끼 출산을 동면 중에 하기 때문에 동면 중에 먹이를 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동면 기간 동안 어미가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를 출산해서 양육해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새끼를 좀 작게 낳아서 기르는 환경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미곰인 4번 개체는 지리산 야생에서 잠깐 지내다 생태학습장으로 회수되었다. 녀석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위하여 러시아 연해주에서 지리산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방사되기 전 한 달 동안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는 바람에 야생 적응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새끼곰의 아빠인 1번 개체, 일명 재석이. 역시 러시아 연해주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이다. 1번 개체는 지리산 야생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농가 근처에 설치된 올무에 걸려들어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1번 개체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위험했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렸다. 1번 개체는 겨우 위기의 순간을 넘겼고 수술 후에도 오랜 회복 기간을 거쳐야 했다. 그 과정 중에 이게 제가 이제 저희하고 좀 사람에 좀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런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방사를 하기 위해서 적응장어를 이송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사람이 오면 다가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곳 적응장에서 다시 이제 학습장으로 이제 이쪽 증식장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체였죠. 지리산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한 4번 개체 칠선이와 1번 개체 재석이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함께 왔고 한 달간 야생 적응 훈련도 같이 받았다. 그리고 2005년 둘 다 생태학습장으로 회수됐다. 그래서일까 두 마리 반달 가슴곰은 작년 번식기 내내 함께 지냈다. 그리고 올해 2월 사육동에서 새끼가 태어난 것이다. 새끼가 태어난 지 석 달, 야생 동면굴에서 태어났다면 외출을 시작할 때다. 며칠 전 지리산 반달 가슴곰 복원 팀원들이 한데 모였다. 주사기를 준비하는 손이 분주하기만 하다. 사육동에 있는 어미곰과 새끼곰의 외출을 준비 중인 것이다. 일단 동면하고 난 이후에 저들 건강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올해 동면 중에 새끼 출산했던 그 개체하고 그 어미 마취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새끼가 태어난 적이 있지만 생태학습장 사육동에서 새끼가 태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새끼곰을 데리고 있는 어미곰을 마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미곰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고 시선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다. 일단 먹잇감으로 유인해 보기로 했다. 어미곰도 곰이지만 정동혁 수의팀장도 긴장을 풀지 못한다. 마침내 어미곰이 밤을 먹는데 한눈을 파는 사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의팀장은 마취 준비를 마쳤다. 어미곰의 행동이 둔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마취가 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마취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일 경우에는 마취가 더 금방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개체 상태를 봐가면서 추가 마취를 하든가 뒤에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 뒤 어미곰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어미곰을 옮길 준비를 하는 사이 새끼곰은 겁에 질렸는지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어미곰이 곁을 떠나는 것도 새끼곰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제 서둘러야 한다. 마취는 1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검사와 이동을 마쳐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한 뒤 건강에 대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상처가 있는지, 기생충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그동안의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났는가를 살피는 중이다. 어미곰 4번 개체는 7살. 곰은 7년 정도 성장을 하면 성장을 멈춘다. 암컷 곰으로서 이 정도면 반달가슴곰 평균치에 해당한다. 23.3 발톱체, 22, 21 페리 길이, 16.3, 16.3 페르폭. 곰 신체 검사 중 가장 힘든 것은 체중 재기. 140kg이다. 몸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정상적으로 또 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강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역이 정상적으로 판단되네요. 네 확인해봐. 지금 확인해봐. 다음 순서는 새끼곰. 겁에 질려 있어 안쓰럽지만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다. 보건팀은 우선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새끼곰을 번쩍 지켜 올린다. 암컷일까 수컷일까? 성별을 확인한 보건팀은 새끼곰을 이동 가방으로 옮겼다. CCTV 상으로는 성별 구별이 힘들고요. 지금 어미를 마취 시켜놓고 새끼를 확인해 보니까 수컷 한 개체를 출산했습니다. 예, 건강 상태는 건강하고요. 뭐 특이사항 없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도 큰 변화였지만 새끼곰 앞에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물론 어미곰과 함께 가는 길이다. 보건팀은 어미곰을 트럭에 실은 뒤 곧 생태학습장을 떠난다. 트럭이 향하는 곳은 지리산. 이동 중에도 정동혁 수의팀장은 어미곰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마취는 잘 됐는데 작업 시간이 이제 좀 지연되면서 마취가 조금 깨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조금씩 보이고요.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좀 호흡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의장까지 따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에서 지리산에 있는 자연 적응량까지는 차로 30여 분. 걸어서 지리산의 약 7, 8분 능선까지 올라가야 한다. 새끼곰을 옮기는 대원이 앞장을 선다. 여기 못 버티겠으면 그때 이야기해. 혼자 나면 큰일 나니까. 체중이 140kg이나 나가는 데다 마취로 축 늘어져 있는 어미곰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잠시 내리자. 게다가 산길이다. 야, 좌우 자리 바꾸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대중아, 끝나? 잠깐 실수라도 하면 어미곰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건팀 대원 6명의 호흡도 잘 맞아야 한다. 산이 가팔라지면서 쉬는 빈도도 높아진다.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적응장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어미곰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자연적인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새끼하고 어미하고 여기서 한 5개월 동안 요 장소에서 사람의 접촉을 피하면서 어미로부터 새끼가 교육을 받고 향후에 5개월 후에는 9, 10월이 되겠죠. 그때는 새끼를 분리해서 새끼는 지리산에 자연 방사할 예정이고요. 어미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정식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연적응 훈련장은 지리산 중턱에 울타리를 쳐서 만들었다. 울타리가 있긴 하지만 자연적응 훈련장은 야생의 지리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미곰이 깨어났다. 사육동에서 마취되어 적응장에서 깨어났으니 어리둥절한 모양이다. 새끼 곰에겐 적응장이 보다 낯설 터였다. 어미곰은 러시아에서도 야생에서 생활했고 지리산으로 옮겨와서도 1년간은 야생에서 지냈다. 그러나 새끼 곰에겐 이렇게 툭 트인 환경은 처음이다. 햇볕도 처음, 바람도 처음, 푸른 나뭇잎들도 모두 처음이다. 자연적응 훈련장에서는 보건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어미곰과 새끼곰의 활동은 CCTV를 통해 관찰된다. 적응장에는 곰의 행동을 관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사와 사육사가 24시간 상주한다. 어미곰은 문간에 기대어 있을 뿐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보건팀이 문간에 놓고 간 알밤을 까려는 듯 밤을 발로 밟는 곰. 자연적응 훈련은 이렇듯 자연에서 먹이를 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새끼가 배우게 되는 것이다. 처음 자연 속에 놓여진 새끼곰은 뭐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오는 일은 아직 역부족. 앞으로 5개월, 새끼곰이 어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다. 제가 이제 저거죠 이제 칠선이랑 교미했던 재석이. 네, 재석입니다. 1번 개체 재석이는 자연적응 훈련장으로 옮겨간 새끼곰의 아빠다. 사실 곰들은 번식기가 지나면 바로 헤어지기 때문에 수컷은 새끼가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생태학습장은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반달가슴곰의 터전이며 사람들이 곰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다. 생태학습장은 인공 동면굴과 연못, 그리고 곰들의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위한 놀이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생태학습장에서 만날 수 있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지리산에서 회수된 개체다. 이들은 야생 적응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는 자연 적응 훈련을 거쳐 야생으로 돌려보낸다. 야생에서는 어미와 새끼가 길게는 2년쯤 같이 다니지만 생태학습장에서 태어난 새끼곰은 일찍 독립을 시킨다. 한정된 공간에서 어미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야생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새끼를 독립시킨 어미곰은 다시 생태학습장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방사 이후에 그런 곰 개체들이 먹이를 스스로 자연에서 구하고 추운 그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동면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교배를 통해서 새끼를 낳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목표 아래 새끼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뭐 50년, 길게는 뭐 100년까지도 이것을 지켜봐야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남들도 인정해 주겠죠. 2000년 지리산에는 토종 반달 가슴곰이 5마리 정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웅담을 노린 과도한 사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서식지가 넓고 먹이 자원이 풍부한 지리산이 복원의 거점으로 선정됐다. 러시아산 반달가슴곰 6마리가 도입된 데 이어 2005년에는 북한산 반달가슴곰 8마리가 도입됐다. 복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토종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 때문에 지리산 토종 반달가슴곰과 유전자가 같은 개체를 도입해야 한다. (2005년 10월) 다시 러시아 연해주에서 반달가슴곰 6마리가 들어왔다. 개체 수가 너무 적으면 근친교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초기 복원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은 곰과 인간의 관계였다. 등산객들이 호의로 곰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고 이는 곰이 야생성을 잃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많은 개체가 생태학습장으로 회수됐다. 또한 농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됐다. 국립공원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다.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반달가슴곰은 민가로 내려오기 일쑤였는데 특히 양봉 농가의 피해가 컸다. 한 번 꿀맛을 들인 곰들은 계속해서 양봉 농가를 찾았다. 2006년 당시 반달곰에 의한 농가 피해 건수는 150여 건, 약 2억 원이 넘었다. 그때는 벌을 많이 훼손을 시켜가지고 보험 처리도 많이 하고 좀 벌 키우는 농가에서 좀 곰 키우는 거를 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자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서는 140여 곳의 농가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줬다. 그리고 피해를 본 농가에는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이제 농산물 피해가 있고 하니까 좀 싫어했는데 지금은 철저히 관리를 잘하니까 이제 그 곰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 때문이었을까? 지난해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개체를 다시 만나기도 했다. 트랩에 포획된 곰이 있어서 찾아간 길. 아무런 신호음이 없어 야생곰이 걸린 줄 알았다. 그런데 4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던 입원 개체였다. 발신기가 떨어졌던지 아니면 죽었던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이쪽은 상처인 거예요? 처음에 야생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에 그 이표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놈을 4년 만에 발견했을 때는 정말 이 지리산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구나. 복원팀은 오늘도 지리산을 오른다.
보건연구팀의 현장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달곰을 추적하고 포획하는 일. 곰들이 건강한지,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발신기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짧게는 7, 8km, 많게는 15km씩 산행을 한다. 올해 동면 깨고 나서 우리가 발신기를 교체해야 되는 개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근처에서 활동하는 29번, 30번 개체가 있습니다. 그 개체 포획을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포획이 어려워져 가지고 현재 이곳에 2군데 생포할 수 있는 트랩을 설치를 했습니다. 곰들은 방사되기 전에 대물 기피 훈련과 대인 기피 훈련을 받는다. 때문에 보건팀이 다가가면 재빨리 도망가기 일수다. 지금 거의 트랩에 다 왔거든요. 네, 지금 신호로 봐서는 30번 개체가 지금 포획이 된 것 같아요.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떠들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또 통 안에 있지만은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용히 해가지고 주변에서만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네. 보건팀은 최대한 조용히 트랩으로 다가갔다. 트랩에 걸린 곰이 공포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에 지금 개체가 포획되어 있으니까 30번 개체가 맞는지 수신기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차량 여기 현장. 네, 지금 현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트랩 확인 결과 30번 개체가 포획됐습니다. 아마도 트랩 안에 놓인 먹잇감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반달가슴곰은 고기 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을 좋아한다. 드디어 의료진이 도착했다.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구와 새 발신기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할 일은 트랩 안의 곰의 위치를 조정해서 살집이 많은 대퇴부에 마취총을 쏘는 일이다. 그리고 완전히 마취가 될 때까지 15분 정도 기다린다. 곰이 흥분한 상태라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개체는 그 북한에서 그 서울대공원을 통해서 북한에서 들어온 개체인데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어났고요. 어미로부터 한 6개월 만에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적응 훈련을 시켰고 작년에 방사해 가지고 올해 충분히 동면을 갖다가 스스로 동면 과정을 거쳤죠. 30번 개체는 작년에 태어나 이제 2살 된 아직은 새끼곰이다. 녀석의 체중은 23.9kg.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핫팩을 두르고 검사를 시작한다. 곰의 체온은 평균 36도에서 38도 정도. 피검사는 필수다. 사람도 그렇듯 피검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가장 많다. 유전자원으로 저희가 보관도 하고 있고 혈액 속에 있는 그런 그 주열 원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개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혈액 샘플은. 그래서 포획을 할 때마다 저희가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체열을 해서 혈액 샘플을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친 뒤에 발신기를 교체한다. 야생에서 살다 보면 발신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한다. 그래서 발신기는 항상 2개를 부착한다. 이 모든 작업을 1시간 내에
마취가 깨기 전에 맞춰야 한다. 이제 정신이 드는 모양이다. 녀석은 작년에 태어나 야생에서 첫 겨울을 넘기고 봄을 맞았다. 반달가슴곰은 생후 4년이 지나면 짝을 짓고 새끼를 낳는다. 방사 2세대인 녀석이 다시 야생에서 3세대를 낳는다면 복원 사업은 안정기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곰을 지리산에 적응시키는 것만으로 복원 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다.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곰에 적응시키는 일이다. 복원팀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반달곰 보호위원회와 국립공원 지킴이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지리산을 찾는다. 지리산에는 반달곰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산지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 농경지나 밤밭 주변에 설치된 올무다. 올무는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설치한 것이다. 이런 올무는 산림과 경작지 부분에서 특히 산림 쪽 야생동물이 다니는 그런 길목과 또는 야생동물이 주로 이용하는 물을 먹는 그런 물자리가 있는데요. 그러한 곳에 이 올무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야생동물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서식지가 겹치다 보니 충돌이 생기고 사람도 야생동물도 피해를 입는다. 이 올무가 반달가슴곰을 잡기 위해 설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리산에서 발생하는 반달가슴곰의 피해는 대부분 올무 때문에 발생한다. 2009년 5월에도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렸다. 지리산 국립공원을 약간 벗어난 지역이었다. 올무는 발버둥 칠수록 거칠게 살을 파고들기 때문에 움직임을 멈춰줘야 한다. 21번 개체는 발톱이 뽑혀 나갔다. 곰의 발톱은 발가락뼈와 연결되어 있어 발톱이 빠지면 관절까지 손상을 입는다. 복원팀은 서둘러 발톱이 빠진 자리를 꿰매주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 것이다. 그러나 21번 개체는 평생 발톱 하나를 잃은 채 살아가야 한다. 반달가슴곰은 주로 나무에서 먹이를 구하고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강한 발톱이다. 아마도 다시 야생에 적응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전에도 이미 3마리의 곰이 올무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 사는 한 올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천적이다. 야생으로 온전히 남아있는 서식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토가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구성 요소들이 분명히 사람이 낀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배려와 동물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되지, 동물만 위한 정책이라든지 사람만 위한 정책은 결국 한쪽이 피해를 입게 되고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면까지도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건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리산은 최고봉인 천왕봉에 이르는 주요 등산로만 15개에 이른다. 그리고 등산객만 해도 하루 3천여 명, 1년이면 110만 명을 넘어선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반달 가슴곰 복원에 가장 중요한 게 뭐 개체수를 늘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식처, 삼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산이 살려고 하면 새끼를 막아야 한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달 가슴곰이 진정하게 복원이 되려면 새끼리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와 탐방로로 인해 지리산은 490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야생동물에게는 불안한 환경이다. 사실은 이렇게 짐승, 동물이 산에 있어야 또 사람도 같이 산다는 건데 벌이 사라지면 사람이 못 살듯이 짐승이 사라지면 사람도 좀 살기가 힘들어지죠.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coexist with the animals that are here. It would be really nice to see more Asian black bears, for instance. They have a home here, and it would be good for us to share our home with them. I've heard this reintroductory program of wolves in Minnesota. It's very similar to what they're trying to do with the Asian black bear here in Jirisan. And I know it takes many, many years, but I hope it will be successful.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자라서 새끼를 낳기까지는 5년. 그동안 5번 이상의 발신기를 교체해야 하고 복원팀은 약 3만 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 반달가슴곰의 복원은 결국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다.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살 수 없다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그래서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다.